여러분,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제 강의를 여러 차례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주사파 문제를 그 주요 연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다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봐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주사파 문제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 한국 주체사상파 주요 사건 연표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걸 해설을 같이 해드릴 테니까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사파가 뭔가 대부분 사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사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사나라고 할 때 뭔가를 확실한 이유를 알고 행동하는 그룹은 주사파와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기독교인 중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다. 그리고 또 교회를 지키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또 한편으로는 주체사상을 통해서 세력을 얻었고 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그룹 간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지금 한국은 주사파와 기독교인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표를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주체사상파 문제를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은 이것은 1982년에 입학한 특히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그 서울대 고전연구회라는 그 서클이 그 주 시작인데, 이 82학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82년부터 2020년까지를 제가 표시를 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주사파 문제를 그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대학생들의 문제라고 보면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NL 학생운동, 주사파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주로 주사파 문제라고 하는 것은 82년부터 91년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일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기. 그리고 82년부터 91년까지의 이 대학생 때 데모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심지어 북한 주체사상도 좀 방법론으로서 도구로서 사용하고 또 그 손을 털고 그런 어떤 그 젊을 때 하는 그런 그 운동권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사파 문제는 사실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의 문제입니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문제는 학생운동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 주사파 문제를 다루는 분들이 이걸 아시는 분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더 본격적으로 알려드리지 않은 것은 좀 직무유기이기도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 좀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세력은 지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 세력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그 공개적인 활동보다는 좀 비공식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제가 가장 솔직하게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있을 뿐인데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때의 그 주사파 학생운동권이 아닌 그 주사파 간첩이죠. 주사파 학생운동권이 아닌 그 NL 학생운동. 많은 사람들이 관악자주파가 어떻고 반미청년회가 어떻고 그런 여러 가지는 사실은 그 주사파 일기죠. 그것은 학생운동이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사파 학생운동이 아니에요. 주사파 간첩 사건이에요. 이 1989년에 북한에서 그 윤택님이라는 간첩, 과장이죠. 그 당시에. 과장이 그 대연락부 과장이 내려와서 그 사회문화부 과장이 내려와서 그 한국 주사파 학생의 리더들을 직접 컨택을 한 사건,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리고 이때 연계가 되고 나서 상당히 많은 그 예전 학생운동권의 리더들이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하고 본격적으로 간첩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전향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무도 제대로 전향을 하지 않고 지금 한국의 최대 정치 세력으로 다 성장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제가 오늘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교안 대표께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을 때 그 중요성을 좀 인지하셨으면 정치적으로 지금과 같은 그런 그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한국을 쉽게 생각해요. 근데 한국은 절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 주사파 문제를 주사파 간첩 문제다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사파 간첩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김일성 자금으로 정치 자금을 썼다는 거죠. 89년에 먼저 연계가 되고 91년에 김일성을 직접 만나서 공작금을 갖고 오고 무기를 갖고 온 이 사건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공작금이 굉장히 큰 돈이었고 그리고 이 공작금으로 이 친북 정치 세력을 만들었죠. 그때 만들었던 정치 세력이 나중에 이 통합진보당으로 성장이 됐죠. 지금도 사실은 민중당도 같은 계열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대엽 출신이 있고요. 그리고 그 김영한, 하태경 등 보수로 진출한 소위 말하는 민족민주혁명당 중에서 그 해소했다 그러죠. 일정하게 해체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그 전화된 것인데요. 그 사람들이 새 그룹으로 재편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세력으로 성장이 됐다는 거죠. 제가 이 민중당이 종북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때 종북이라는 것은 북한을 추종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북한과 함께 간다. 북한을 진보의 이상으로 본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뭐 반인도 범죄로 본다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그 합법화돼야 될 세력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종북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수 계열과 민주 그리고 종북 이 세 계열이 지금은 그대로 이제 제도권에 진출을 해서 사실은 각각의 그 정당의 여당과 야당의 주류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주류가 됐다라는 것을 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주류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너무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 세력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한 목소리를 냈거든요.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을 하고 우리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이 표를 보셨으니까 제가 이 표에서 그 한 대목을 잘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이 1997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지하 민혁당의 김영한 그룹이 해소가 될 때 해소가 안 된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그 세력이 이어지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때 민족민주혁명당이 검거가 될 때 감옥에 다녀오긴 하셨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때 감옥 가는 사람들 중에 그 명단 중에 제가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뭐 오늘은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늘 인사를 하고 지나다니던 저희 그 서클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그 동아리 연합회라고 있어요. 동연이라고 불렀는데 동연 회장이었어요. 1999년에 그 민족민주혁명당을 다 검거하고 봤더니 그 중에 저희 서클 제가 있었던 그 서클 바로 옆방이었는데 늘 지나다니던 동연 회장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었고 그리고 또 간첩을 그 은신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은신을 시키고 그리고 그 하영옥 씨를 도와서 반체제 운동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검거가 됐었는데 제가 오늘 그 이제 신모 씨죠. 이분이 신모 씨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기독교 종북 세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북 세력 문제를 이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중에서 지금 주사파와 기독교의 갈등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독교 내에 있는 기독교 종북 세력과 종북 세력을 반대하는 극우라는 욕을 먹는 기독교, 종북 기독교와 극우 기독교라고 할까요? 그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극우 기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용민 씨가 극우라고 말하는 그 극우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기독교죠. 제가 오늘 이 시간 김용민 저격이라고 했지만 우리 사회 내에 있는 이미 종교 영역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대한민국 국가 문제인 기독교 내의 종북과 종북이 아닌 순수한 기독교 간의 대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또 심각합니다. 제가 오늘 애초부터 김용민 저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김용민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매체에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뉴스엔조이. 뉴스엔조이는 최근에도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가정교회가 있다, 이런 보도를 냈는데요. 북한의 그 가정교회라는 얘기는 뭐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얘기가 됐어요. 북한에서는 한 500개 정도 있다, 늘 그렇게 선전을 했는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선전 수단이지 북한의 정말 자발적인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공식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더 이상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있다라고 말하는 이 뉴스엔조이의 실체가 뭘까? 사실 김용민 씨가 바로 이 뉴스엔조이 편집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뉴스엔조이 아들이죠. 뉴스엔조이의 아들. 지금도 뉴스엔조이는 여전히 북한 편에 서 있고, 뭐 저도 많이 괴롭혔어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동대학을 그만둘 때, 제가 이제 기독교 대학에서 가르쳤는데 기독교 그 한동대 교수를 그만둘 때 있었던 뉴스엔조이와의 그 싸움에 대해서도 한번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스엔조이가 저도 참 많이 여러 번에 걸쳐서 괴롭혔지만 괴로움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뭐 저를 뭐 그렇게 괴롭힐 만큼 그 사람들이 제가 그런 뭐 그 사람들이 괴롭혀서 어떻게 뭐 직을 내려놔야 될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괴롭히는구나 이 정도로 지나갔어요. 이번에 또 괴롭힐 수 있겠죠. 뭐 저는 괴롭히면 뉴스엔조이가 없어질 때까지 싸울 테니까 한번 싸움 걸어보세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그 완전히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 해운업을 하셨는데요. 그 해운업을 상당히 크게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제가 학교만 가면 아버지가 꼭 사업을 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아주 작은 이제 시골 학교에서 그냥 장학생으로 다녔고 대학도 그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 때 한 번 대학 입학할 때 또 한 번 크게 망하셨어요. 뭐 그때 당시에 부도액이 거의 30억에 가까운 그런 액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꼭 국립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서울대학을 갔거든요. 뭐 거의 인권 유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서울대 가기 위해서.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사업을 2번이나 크게 망한 것.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 어떤 정치적인 음모에 휩쓸려서 망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그렇게 신뢰는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도 굉장히 크게 망하셨고 그래서 제가 국립대학을 갔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학교를 다녔는데 사실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그때부터 느끼는 것은 저는 그냥 우연히 이 학교를 온 것 같지 않다. 어떤 종류의 그 거대한 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때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대학에서 봤던 그 모습이, 그 환경이 그 당시로서는 제가 참 상상하기 힘들었거든요. 말하자면 1989년에 서울대학이라는 것은 그 공산주의 사회였어요. 뭐 공화국이라고 불렀거든요. 관악공화국. 그런데 그 서울대학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저는 기독교인들의 그 공산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뭐 총기독교, 뭐
여러 가지 기독교 서클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 다 막스 레닌주의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이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되지? 계속 그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를 표방하는데 그 막스 레닌주의나 주체사상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 기억으로는 내비게이터가 있었고 그리고 한사랑 선교회가 기억이 나요. 내비게이터하고 한사랑 선교회는 그때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거나 특히 한사랑 선교회는 아예 종북 세력, 뭐 그 당시에 주사파죠. 주사파들과 늘상 싸우고 다니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 두 그룹밖에 안 보였어요. 한사랑 선교회 제 눈에는. 그리고 그 내비게이터 정도만 공산주의는 안 된다라고 정말 모기만큼 작은 소리를 내고 있었고 나머지 크리스찬들은 다 그냥 막스 레닌주의 공부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의 기독교인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 특히 저희 과에서 나 크리스찬이야 교회 다니라는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좀 숨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동시에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뉴스엔조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오늘 공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많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느끼지 않고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제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의 이 카페죠. 카페에 올라왔던 것을 어떤 분이 캡처를 해서 저에게 보내주었는데요. 이분이 이걸 공개하는 것을 한동안 굉장히 꺼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갖고 있다가 지금 이제 필요한 것만 가끔씩 이렇게 꺼내서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이 뉴스엔조이 기자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조금 부분적으로 읽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중에서 좀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던 해지의 발전된 형태인 대중적 잡지를 만드는 대신 지체들이 복음과 상황과 뉴스엔조이에 참여하고 청년 성서연구원의 성과물을 기독 청년들이 공유할 자료실에 대한 바람은 기독 청년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훨씬 폭넓은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결혼을 했고 그리고 새로운 신앙 체험도 하고 있다. 내가 꾸는 꿈보다 더 큰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게 벅차고 두렵다. 이런 얘기가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뉴스엔조이 기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함께 일하는 누구와 함께 뉴스엔조이가 우리 공동체를 비롯한 교회 내부의 개혁 세력의 전위 조직으로 선동 조직으로 건실하게 서도록 활동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곳곳에 숨은 운동 세포들을 발굴하고 조직하는 작업의 달인이 되고 글과 신문으로 연대하는 운동가적 습속이 배인 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 내부의 개혁 세력의 전위 조직, 선동 조직.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저는 결국은 1980년대 학생운동, 공산주의 운동의 연장선에서 탄생한 것이 이런 뉴스엔조이와 같은 매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가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주겠다고 쓴 편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와 영원한 동지로 살고 싶다. 혁명은 어둠을 밝히는 일이고 함께 새 세상을 만들어가는 혁명 동지는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별이다. 아빠 생각에는 사람의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길 떠나는 여행이다. 여러분 이거 두 개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영역에 이단이 들어왔다. 공산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다. 혁명 조직이 어떻고 전위 조직이 어떻고 세포가 어떻고 전부 다 막스 레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자료에는 아예 김정일 어록도 있고 김일성 어록도 있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김일성, 김정일이 이상하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신앙적인 또는 영적인 감수성의 문제다. 이런 것이 여러분 논쟁으로 해결이 될까요? 저는 김용민, 김용옥 두 사람이 논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논쟁이면 뭐 논쟁 끝나면 뭐 탈탈 털고 집에 가겠죠. 하지만 한 그룹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패배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세력이라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특히 기독교 영역이 모두 이런 세력으로 잠식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북한에서 교회를 다닌다, 북한에서 기독교가 있다, 북한에도 뭐 성당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저는 태용호 씨 책에도 그런, 이제 북한에도 마치 카톨릭 신자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던데 저는 참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한번 이런 장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에 교회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보셨을 텐데 한번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기독교 교회에서 일한다는 뭐 전도사인가요? 이 전도사가 한 말, 여러분 다 한번 이건 보셨죠? 그 외국에서 나온 영상이에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죠. 이정숙 씨는 김일성이 곧 하나님, 과학시대에 어떻게 부활을 믿나 등의 답변을 하다. 여러분, 이건 여러 번 보셨죠? 이분이 이정숙이 아니라 이성숙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거 교회 맞습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이게 교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지금 북한에서 선교해서 이런 거 만들고 싶어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뉴스엔조이에서 무슨 혁명 조직이 어떻고 계속 그러고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고 늘 주장을 하는데 이단이죠, 이건. 이단 세력이 어떻게 기존 교회를 개혁을 한다는 말을 합니까? 그런데도 지금 한국 교회가 전부 뭐 엄청난 돈을 냈거든요. 교회만 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아예 재단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하죠. 한빛누리재단은 한번 보십시오. 한빛누리재단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 한빛누리재단에서 한번 보십시오. 복음과 상황, 성서한국 뭐 쭉 나오죠. 뉴스엔조이의 돈을 제일 많이 냅니다. 뉴스엔조이에 10억 이상 4년 동안 냈죠. 뉴스엔조이 1등이 1등. 참 이런 현상이 우리가 있어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신앙적인 영적인 감수성이 없어서인지 북한의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단 세력에 침탈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은 기독교라고 말합니까? 이걸 비판하면 극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리더들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십시오. 이거 진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뭐 기장이 최고라고 주장을 하시는 기장교회도 훌륭한 분 정말 많거든요. 예전엔 특히 또 반공적이고 애국적인 분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기독교 장로회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 뭐 한신대학에서 김용옥 씨를 지금 보십시오. 석좌 교수로 불렀어요. 도대체 한신대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성열 목사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 이런 게 왜 기독교와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술살기라는 그런 단체에서는 한상준 목사님 이 시대의 예수 이런 신성모독을 마음껏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김용옥, 김용민 씨는 이런 게 괜찮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지금 극우래요. 심지어는 그런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치까지 하겠답니다. 정치까지. 심지어는 훌륭한 목사님들을 고발을 해요. 고발. 이런 상황이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천국도 있고 다음 세상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심각한 갈등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북한의 이익에 봉사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이름 다 불러드릴까요? 무슨 기윤실, 기독교 윤리를 연구하는 곳에서 이렇게 한국 안보에 이협적인 일들을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 내에 스며들어 있는 그 종북 세력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이상하게 보이겠죠. 뭐 극우로 보이고 원리주의로 보이고 제가 맞고 당신들이 틀린 거예요. 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민 씨, 김용민 전도사 어떻게 전도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단 아니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무슨 기독교가 전이고 세포고 뭐 선동입니까? 그건 다 막스레니주의에서 왔죠. 당신은 내부에 들어있는 공산주의라는 이단과 싸워서 이기십시오. 회개하십시오.